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가 잇따라 해수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충남과 대전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을 두고 충청권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전, 충남, 세종시의회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에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국민적 합의가 끝난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수부 이전을 밀어붙이면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겨 그때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행정수도를 나눠 갖겠다고 달려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각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십시오. 지난 19일 대전시의회가 해수부 이전 반대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도 비슷한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31명과 무소속 도의원 2명 등 33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엔 정부는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를 확고히 하고 해양행정의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에 조속히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양수산부가 자리해 있는 세종시의회에서도 해수부 이전 추진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주 해당 결의안이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지만 지역에서 해수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과 전략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려는 취지에서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토 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다만 직접적인 해수부 이전 반대 표명이 아닌 우려를 전하는 수준에 그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당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자체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아산시도 온라인에서도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시책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과 투표는 물론 시장과의 면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생활민원 신고와 함께 처리 결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도로와 도시개발, 공동주택 등 다양한 생활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산시는 스마트폰으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도화시켰고 올 4월에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공감을 통해 시정 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시민 제안 창구도 개설했습니다. 참여는 아산시 누리집에 가입한 시민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아산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소통 플랫폼에 접속한 건수는 22만 5천 건. 올해 3개월 동안 절반이 넘는 13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접속수에 비해 설문이나 제안 등 시민 참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확대를 위해 아산톡톡 사용자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시민에게 주민 참여 포인트나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내실 있고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생활 밀착형 주제 설문을 확대하고 콘텐츠도 다양화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아산톡톡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되면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충남시군 최초로 구축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소통 창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통합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우려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한 충남과 대전은 다음 달까지 시군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남의 지방공무원 구급 공채 경쟁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은 5.4대 1의 경쟁률로 전국 평균 8.8대 1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반면 부산은 29.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알아보는 뜻밖의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는 국토연구원의 심교원 원장을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심교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원이죠. 우리 국토연구원인데 1978년도에 예. 개원을 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은 78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로 아주 드문 개념입니다.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단어를 네. 직접 우리 연구원에 효요를 내려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같은 중추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 국토 분야는 좀 불안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국토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겠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 생활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자. 그 목표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지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예. 도시 및 지역계획이라든가 주택계획, 인프라계획, 부동산계획, 토지계획 그 외에도 이제 하천, 환경, 북한 연구 네.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 국토 전반적인 정책을 다 다루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2년여 동안 계시면서 여기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 특별히 기억나는 연구나 아니면 성과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국토연구원 내에 본부급이 한 13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래서 본부를 한 4개로 줄였습니다. 네. 조직을 슬림하면서 변화에 좀 더 대응해보자. 그래서 이제 좀 조직이 운영이 좀 더 기민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민한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핫 이슈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뭐 지금 임대차법 문제라든가, 예. 노후 도시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철도 지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 문제들을 최근 한 2, 3년 동안 계속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것들이 하는 방법을 만든 게 예. 최근의 성과가 아닌가라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예, 예.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사회적으로 안전과도 예.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 싱크홀 문제도 연구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민원 정보 데이터를 받았어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CCTV가 없거나
예. 센서가 없거나 네. 아니면 노후화돼서 감지가 안 되거나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민원을 파악해서 미리 그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좀 개발했고 예.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또 정복을 시키느냐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국민들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와 관련된 연구도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1인 가구라든가 그렇죠. 고령층이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최근에 또 새로운 거는 이제 가족이 아닌 비친족 가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주거 질의 품질을 좀 높이는 것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거는 네. 이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PF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국가 경제적으로 위험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연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네. 아마 몇 년간 했으니까 조만간은 좀 좋은 또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몇몇 연구는 상당 부분 입법 과정에 어느 정도 뭐 진행이 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은 국민들의 주거 생활에서 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좀 약간 뜻밖의 질문, 저희 그 네. 인터뷰의 제목과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AI에게 물어본 뜻밖의 질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 변신 로봇이 돼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곳을 변신시키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아유, 뭐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바꾼다는 것보다는 국토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토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아마 인류사 최초로 우리나라가 실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토 전체를 KTX망으로 연결해서 네. 반나절권으로 만드는 거는 세계 최초의 실험입니다. 네. 그다음 더 큰 거는 광역 도시들, 지금 수도권의 GTX를 그렇죠. 고속으로 연결하는 것도 네. 세계 최초의 실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토 전반적으로 미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 지방에는 또 뭐 ETX라든가 XTX라든가 뭐 CTX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면은 굳이 뭐 그 로봇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인류사에서 최초의 국토 도시 광역 지역 모델을 만드는 그런 최선봉에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고 이런 모델이 또 저는 잘 정리된다면은 제3세계라든가 선진국을 오히려 역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예. 네.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쫓겨난 국토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인지 궁금 좀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기 왔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소통을 많이 하자. 그 소통이라는 거는 연구원 내부의 소통도 있고 네. 공공기관과의 소통, 민간과의 소통, 시장과의 소통, 지자체와의 소통. 그래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제적으로 연구하자. 네. 사건 터지기 전에 미리 연구하자.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몇몇 가지도 AI를 활용한 것들도 있고 몇몇 가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 안 된다. 아, 네네. 그래서 연구 활용도를 높이자 해서 뭐 브리프라든가 이것들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적어도 전문가 집단이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은 뭔가 탄탄한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런 걸 좀 강화하면은 요즘은 뭐 실증을 바탕으로 한 계획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네. 국토 계획이 좀 더 뭐 과학적으로 뭐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연구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연구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에서 올해로 11번째 맞는 보도연맹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다는 소식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바로 그 사건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공원이 올 연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2살 때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아버지를 여윈 한문수 씨.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도 학살 현장 인근을 지날 때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 했던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차츰차츰 가면서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떤 뭐 이런 거를 잊고 그런 공권력의 너무 남용으로 진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사항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한. 국민보도연맹이란 지난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세력 척결을 위해 만든 단체로 조직 확대 과정에서 좌익과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대거 가입됐고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 지역에서도 1950년 7월 8일에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도로 일명 비성골과 은곡의 일원에서 200~300여 명의 민간인이 집단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세종시 산일동 일원입니다. 지금은 도시건설로 옛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됐지만 7년 전 바로 이 일대에서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이 대거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곳이 유해 매장 추정지로 드러났고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진 시구를 통해 당시 사살당한 시신 100여 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평화와 추모의 의미를 담은 문화공원이 조성됩니다.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원 설계 변경과 주변 도시개발 속도에 맞추다 보니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 전면에 이제 기념비가 놓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잘 꼼꼼하게 견식식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평화를 상징하는 일부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엔 희생자 추모 의미를 담은 새 모양의 조형물도 설치됩니다. 다만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인 표현은 담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원이 진실화해와 역사의 교육 현장이자 주민 화합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우리 인근 이 어떤 화의 차원이나 이런 등등에서 추모공원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선장면 삽교천 일대에 철새 서식지가 복원됐습니다. 습지 환경 개선과 함께 탐방로와 초화원 등도 조성되면서 생태 복원을 넘어 생태 체험 교육장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해마다 청둥오리 등 많은 철새들이 찾고 있는 삽교천의 한 습지. 아이들이 날아든 새들을 찾느라 집중합니다. 지금 숨었는데 조금 커지고 목을 딱 들 때 외갈인 것 같아. 처음 보는 새들의 아이들의 관심도 커집니다. 새 여기요. 애기가 커서요. 아이들 키보다 더 훌쩍 자란 억새들. 생태 탐방로를 걸으면서 자연을 느껴봅니다. 어린이들은 새들의 발자국도 찾아보고 둥지도 찾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새 둥지 찾아서 보는 게 신기했어요. 아산 선장포 철새 서식지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과 기업, 아산시가 함께 습지 기능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던 부지를 철새 서식지와 생태 습지, 탐방로를 갖춘 민관협력 생태 복원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생태 복원에 그치지 않고 생태 체험과 교육 기능까지 갖추면서 환경 교육 도시로의 확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철새 브레지 환경 다양성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국민 또 시민들한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자연복원과 연계한 환경보전 활동과 시민 참여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세종시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가 다음 달부터 세종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됩니다. 세종시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시설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가 직접 관리하던 공공체육시설 123곳이며 위탁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세종시가 여성 농업인이 받는 근골격계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홀수년도에 출생한 51세에서 70세를 대상으로 하며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신청하면 됩니다. 검진 비용은 본래 한 사람당 22만 원이지만 대상자는 2만 2천 원만 내면 검진과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9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골목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자유주제 등 4개 분야로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 시민이나 천안시 소재학교, 사업장에 소속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천안시장상과 함께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제3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설립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지역에 적합한 학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충남 아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바리스타 기초반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종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약 1억 3천만 원의 변상금과 대부로를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전은 송전탑 부지와 선로를 허가나 계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시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에 대비해 도로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점검반을 운영하여 주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은 붕괴 및 침수 위험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필요시 즉각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BTV 뉴스는 아래 QR코드와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